이제 비열에 대해서 합니다. 사실 이 비열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책 내용도 그렇고. 일단 열량이란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 이동하는 열의 양을 말해. 열의 양. 열 에너지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의를 하기를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이런 단위로 쓰는데 1kcal는 몰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에요. 그렇게 딱 정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몰을 1kg을 떠놓고 가열을 하다가 온도계에 꽂아놨는데 1도가 띄고 올라가 이렇게. 그러면 그게 1kcal의 열량을 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야. 만약에 물의 양은 똑같은데 열의 양을 2배를 한 거야. 그러면 2도 올라가요. 열의 양이 2배가 됐으니까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2kcal를 주잖아. 그럼 온도가 2도 올라갑니다. 2도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나를 비교하면은 온도 변화량은, 이게 온도 변화량이에요. 온도 변화량은 열량에는 비례한다. Q가 열량입니다. 열량. 열량의 온도 변화량이 비례한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똑같이 2kcal를 줬는데 물의 양을 2배를 한 거야. 2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1kcal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들어요. 그러면 2kg을 2kcal를 주잖아? 그러면은 1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랑 달을 비교하면 질량 있죠, 질량. 온도 변화는 질량에는 반비례 관계예요. 온도 변화는 질량에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질량이 많으면 온도가 조금 올라가요. 온도가. 라면 끓여 먹을 때 한 개 끓여 먹을 때는 금방금방 끓는데 뭐 5개 끓여 먹고 이러려면은 물 많아지면은 오래 걸리죠. 그 오래 걸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열 에너지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있고, 그 다음 이제 비열의 또 정의를 아셔야 돼.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야. 필요한 열의 양. 근데 아까 전에 물은 있잖아요. 물은 비열이 1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1kcal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 그러니까 1kg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인데 물은 비열이 1이에요. 물은 비열이 1입니다. 물은 당연히 비열이 1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정의대로 쓰자면 비열은 그러니까 만약에 질량이 예를 들어서 물을 예를 듭시다. 물이 2kg이었어. 그러면은 2kg을 1도씨 높이는 데는 몇 킬로칼로리 들지? 2kcal 들죠. 그쵸? 그러니까 질량이랑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을 써줘야지 이게 나눠줘가지고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열은 질량 곱하기 여기가 온도 변화 분의 열량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T로 썼는데 델타 T로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걸 헷갈리거든 나중에. 원래 변화량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나중 온도를 넣거나 이래요. 그래서 변화량을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이제 비열을 C라고 이제 스몰 C로 이렇게 씁니다. 스몰 C.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해 열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어려운데 원래는. 근데 문제는 요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습니다. 중학교 문제에서. 요거를 변형을 하면 이렇게 돼. 변형을 하면 잘 봐요. Q는 얘네들을 양쪽에 곱하면 이렇게 돼. 시멘트 이렇게 돼요. 네. 요거를 꼭 외워야 되는데 사실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 공식 왜 그렇게 되냐면 비열의 정의 때문에 그래. 비열의 정의 때문에. 비열이 예를 들어서 1kcal per kg 도시에 물이 있다. 그런 애를 2kg을 2도씩 올렸다. 그러면 공급해준 열량이 얼마예요? 이렇게 약분되면서 4kcal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어요. Q는 시멘트로 열량이 얼마 들어갔냐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꼭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원래는 Q는 시멘트를 외우시고 C는 M 델타 T분의 Q 쓰고 만약에 델타 T를 물어본다. 델타 T는 CM분의 Q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위에 실험에서 열량이랑 온도 변화는 비례관계인데 질량하고는 반비례관계잖아요. 근데 비열하고도 반비례관계예요. 비열하고도. 근데 왜 그러냐면 비열이 크다라는 거는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열 에너지가 많이 투입이 돼야지 겨우 1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야. 비열이 큰 애는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요.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데. 자,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다. 비열은 물질마다 달라요. 비열 물질마다 다릅니다.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가 잘 변한다. 이거 이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작으면 1kg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작다는 거예요. 열량이 작으면 조금만 열량을 줘도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지금 물하고 식용유 중에 누가 온도 변화가 큰 거야? 식용유가 큰 거죠. 식용유가 물보다. 그러면 가열 시간이 이렇게 같으면 가해준 열량은 똑같은 거야. 근데 식용유는 예를 들어서 한 0.5만 필요한 거예요.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식용유의 비열이 0.5 정도 돼요. 근데 물은 1이야. 물은 1. 그래서 물은 1만큼 줘야지 1도 올라가고, 만약에 식용유에 1만큼 주잖아? 그러면 2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자, 가열 시간이 같으면 물질에게 가한 열량은 같은 거고,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가 큰 물질은 비열이 큰 게 아니고 비열이 작은 거야. 무조건 뭐가 크면 크다 이게 아니고 온도 변화가 크면 비열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자, 비열의 크기는 온도가 조금 변한 물이 더 큰 거다. 원래 물이 제일 커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 물이 제일 큽니다. 자, 만약에 요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요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같다라고 하면 같은 열량을 가한 경우 온도 변화가 큰 물질일수록 비열이 작은 거고, 만약에 비열이 같다 이거는 같은 물질이라는 소리입니다. 비열이 같다라고 하면 온도 변화가 큰 물질이 질량이 작은 거야. 질량. 같은 물질이면 비열은 같고요. 같은 물질인데 온도가 팍팍 올라가네. 그러면 그거는 질량이 작은 거예요.
자, 비열에 의한 현상. 물은 비열이 매우 커서 온도가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상을 일으키는데, 특히 이제 그 생물들의 몸속에 물이 뭐 한 60에서 70%는 차지하거든요. 외부의 온도가 변해도 체온은 그렇게 잘 안 변해요. 왜냐하면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요.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따뜻하지만 모래의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팍팍 올라갑니다. 낮에. 밤에는 모래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팍팍 떨어집니다.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온도가 조금 올라가서 조금 떨어지는데 모래는 팍팍팍 올라가가지고 팍팍팍 떨어져요. 그래서 낮에는 육지가 더 뜨거워요. 육지가 뜨거워. 그러니까 이게 낮이죠. 낮에 육지가 뜨거워. 그럼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겠지? 상승하겠지? 여기서 이제 여기 바다에서부터 여기 공기가 없으니까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이제 바다에서 불어오면 해풍이라고 하는 거야. 해풍. 근데 이 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아래 있잖아. 아래 땅바닥에. 이거 보고 요거 보고 육풍이다 하면 안 돼. 이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이 애가 해풍인 거. 이 애가 해풍인 거고, 밤이 되면은 온도가 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하강기류가 생기고, 그럼 여기가 고기압이 돼. 고기압. 여긴 저기압이고, 상승기류가 생기면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육풍이 부는 겁니다. 육풍. 해류풍이 부는 까닭은 비열차가 있어서 그래요. 육지보다 바다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바다의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요. 근데 이게 살기 더 좋은 곳은 해안가예요. 사실 해안가는 내륙 지역보다 일교차가 작아요. 내륙 지방은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 엄청 덥고 이래요. 실제로 바닷가가 더 살기 좋아서 사람들이 바닷가에 사는 거예요. 물론 풍경이 좋을 수도 있는데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좀 비슷하죠. 뭐 군대 가면은 뭐 철원이나 이런데 내륙 지방으로 가면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막 이래. 바닷가 가면 바닷바람 불어서 추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바닷가가 더 살기 좋은 겁니다. 열팽창. 물질에 열을 가할 때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열을 가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열하면 열받아서 팽창하게 됩니다. 입자 운동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 멀어지니까. 근데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요.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요. 잘 팽창하는 애가 있고 뭐 잘 팽창 안 하는 애가 있고. 자, 고체의 열팽창. 부피가 증가하거나 길이가 증가하는데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게 있어. 바이메탈. 바이는 두 개라는 소리고 메탈은 금속인데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 놓은 장치야. 그러면 얘가 여기 학원에 있었는데 치웠나 보네. 가열을 하면은 얘가 막 휘어져요. 막 휘어졌다가 늘어났다 막 이럽니다. 근데 열을 가하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요. 작은 쪽으로. 열을 가했을 때. 왜 그러냐면, 자, 바이메탈을 이렇게 만들면 얘가 팽창이 뭐 잘 되는 애라고 할게. 잘 된다. 얘는 팽창이 잘 안 돼. 근데 쭈그러드는 건 아니야. 어차피 팽창은 하는 거예요, 둘 다. 뭐 화재 경보기라고 칩시다. 화재 경보기. 뭐 버저 같은 게 연결이 되어 있고, 뭐 건전지 같은 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자, 여기 떨어져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나요. 버저에 소리가 안 나는데, 뭐 이 건전지야. 얘가 이제 화재가 났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잘 봐. 여기가 더 많이 늘어나.
여기는 조금 늘어나는데 얘 조금 늘어나는데 얘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가열이 되면 잘 안 늘어나는 쪽으로 휘는 거예요. 여기 붙어요. 띡 붙으면 전기가 통해가지고 사이렌 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식으면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팽창이 잘 안 되는 쪽으로 휘어지는 거야. 가열했을 때는. 근데 사실 냉각했을 때는 팽창이 잘 되는 쪽으로 휘어지는데 일단 문제 나오면 얘기해주고. 자, 기차나 철로 다리 이음새에 틈을 둔다. 그러니까 미리 철로를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여름 되잖아. 그럼 얘가 늘어나가지고 철로가 휘어요. 딱 붙여놓으면. 그래서 미리 조금 띄어놔. 여름철을 대비하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띄어놔. 그럼 여름이 되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얘가 폭이 좁아져요. 다리도 마찬가지. 다리도 이렇게 다리 틈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리 틈. 여름이 되면 얘가 조금씩 늘어나서 틈이 좁아집니다. 안 그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부서져요, 아예. 자, 병뚜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쉽게 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잼통 같은 거 이렇게 뚜껑이긴 한데 뭐가 철로 된 뚜껑 같은 거 있어요. 잼통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얘가 차가우니까 이렇게 수축을 해요. 그래서 요 입구를 꽉 막고 있는 거야. 이렇게 꽉 째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 뜨거움을 보면 얘가 이게 좀 늘어나 이렇게 약간. 이거 쉽게 열 수 있다 이거고. 철근은 시멘트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하여 건물에 열팽창의 영향을 덜 받는다. 하여튼 철근 콘크리트라고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뭐 공사장 같은 데 가보면 철근이 있고, 그거를 이제 콘크리트를 여기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근데 만약 철근이 없잖아? 그러면 이 콘크리트만 이렇게 벽돌처럼 있잖아? 그럼 옆에 충격받으면 그냥 부러져요. 철근이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여름이 됐어. 온도가 올라갔어. 철근도 팽창하고 콘크리트도 팽창해요. 근데 그게 팽창률이 다르면 균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철근과 시멘트 팽창률이 비슷하니까 그게 잘 버티고 있어요. 균열이 잘 안 생기고. 뭔 얘기인지 알까? 만약에 이빨 치료를 해. 이빨 치료를 이렇게 뭐 아말감 뭐 이런 거 씌워. 이렇게 뭐 금리 같은 거 막 이렇게 씌워. 뜨거운 물을 먹어. 그러면 이게 팽창을 해. 이게 이빨도 팽창하지만 둘이 팽창률이 비슷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안 빠져요. 그래서 금이나 이런 게 비슷해. 그래서 금으로 하는 거야. 물론 이제 금이 더 안정화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팽창률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 건 이제 고체의 열팽창이 얘고, 액체의 열팽창. 자, 가열이 되면 여기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이거는 왜냐면 입자운동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계도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저 올라오는 정도가 액체 정도에 따라 다르고요. 수온이나 알코올의 열팽창을 이용해서 온도계 만드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팽창을 하는데 병 있지, 병. 음료수병 같은 거. 그거를 음료수를 꽉 채워서 두면 열받으면 이거 팽창하다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이렇게 덜 주는 거, 일부러 덜 주는 거. 팽창하더라도 요런 데서 팽창하면 괜찮으니까. 가득 채우지 않는다. 음료수에 음료를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잠깐 테스트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시고요. 또 봅시다. 열의 양, 이동하는 열량.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1kcal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이게 1g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칼로리가 됩니다. 칼로리.
비열은, 물의 비열은 1이야, 1. 단위까지 쓰면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고, 물은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1kcal가 필요하다라고 이걸 정의를 내린 거, 사실. 이게 킬로칼로리의 정의를 그렇게 내린 거예요. 질량이 같은 두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적은 거예요. Q는 시멘트, 봐봐요. Q는 시멘트에서 델타 T 온도 변화는 CM분의 Q. 열량이 같고 질량 같을 때 서로 반비례 관계죠. 근데 물질의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죠. 반비례 관계죠, 그렇죠? 질량과 온도 변화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번에 1kcal는 비열 아니에요? 네? 비열 아니에요? 아, 이거? 아, 그러네. 비열이네. 비열이네요. 비열이라고. 자, 질량이 10kg인 20도씨 물을 50도씨로 만든다. 이게 여기서 50을 집어넣으면 안 돼. 온도 변화는 30이에요, 30. 온도 변화량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열량 구할 때 Q는 시멘트인데, C가 1이고요. 1kcal per kg 도시고, 질량은 10이죠? 그러니까 10kg 쓰고, 이거를 50을 쓰면 안 돼. 이거 30을 쓰셔야 돼. 30도씨. 이거 까딱하다 50 쓰거든요. 온도 변화량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도 원래 약분 되는 거, 단위가 똑바로 약분이 돼야지 똑바로 쓴 거예요. 이제 이거는 300kcal의 열량이 가해진 겁니다. 단위가 이상한 게 나오면 잘못한 거야. 300kcal가 열량이 되는 겁니다. 자, 해안 지역에서 낮에는 육지의 온도, 공기가 바다의 온도보다 높아서 해풍이 불고, 낮에는. 밤에는 낮에 육지 공기가 바다 공기보다 온도 낮아서 육풍이 불고요. 이런 거는 비열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열 차이 때문에. 물체에 열을 가할 때 물체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하고요. 자, 기체, 액체, 고체 중, 이거는 앞에 안 나왔는데 기체에서 가장 활발한 거. 열팽창은 기체가 제일 잘 일어나. 고체는 되게 조금 일어나, 사실. 되게 길이면 조금 일어나고, 기체가 제일 잘 일어나고, 그 다음 액체, 다음 고체야. 기체가 열팽창 일어나는 거는 샤를 법칙으로 배운 거예요, 사실. 샤를 법칙. 샤를 법칙에서 온도 올라가면 부피 커진다 배웠잖아. 그 열팽창 하는 겁니다, 그게. 자, 물질에 열을 가할 때 팽창하는 까닭은 열에 의해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운데 구멍이 뚫린 둥근 금속판을 가열하였다. 이때 구멍의 크기는 커져요. 근데 이거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피가 커지니까 요렇게 커질 줄 알아요. 요렇게 커질 줄 알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굵어지고 여기 얇아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그냥 철판인데 그냥 원을 그렸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가열해. 그럼 철판이 이렇게 늘어나거든. 이렇게 철판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도 커지고 이 구멍도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 커집니다. 얘도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구멍도 커지고요. 금속 바깥쪽 둘레 크기도 커지는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좁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A래요. 얘가 큰이고, 얘가 작은이래. 만약에 가열을 하면, 잘 봐. 가열하면 큰 애가 많이 늘어나니까 작은 쪽으로 휘는 거야. B 쪽으로. 근데 냉각을 하면은
많이 늘어나는 애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늘어나는 애가 많이 줄어드는 거다. 냉각하면. 그러면은 A가 더 많이 짧아지는 거예요. 냉각을 하면 A가 짧아지고 B는 짧아지긴 하는데 덜 짧아지니까 짧은 쪽으로 휘게 돼 있거든. 안쪽 트랙에 더 그 거리가 짧거든요. 냉각하면은 A 쪽으로 휘는 거야. 가열하면은 B 쪽으로 휘는 건데 냉각하면은 A 쪽으로 휩니다. 전깃줄이 여름에 늘어납니다. 여름에 전깃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름에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겨울엔 좀 더 팽팽해지고 겨울이 되면 팽팽해진다. 이 열팽창 때문에 그렇고요. 철로나 다리 이음새에 여름에 넓어졌다가 겨울에 좁아진다. 이거는 설명이 틀렸어. 여름에 틈이 좁아지는 거야. 이 대충 읽으면 맞아 보이거든요. 여름이 좁아지는 거야. 틈이 여름에 왜냐면 철로들이 늘어나가지고 틈이 좁아지는 거고 겨울에 넓어지는 거고 음료수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는다. 맞아요. 이건 액체의 열팽창이에요. 액체의 열팽창. 열팽창 문제가 이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91쪽에 보겠습니다. 자, 봐봐. Q는 시멘트 이렇게 쓰는 거 일단. Q는 시멘트. 자, 열량을 5kcal를 가했대. 5 쓰고. 물론 킬로칼로리 이렇게 단위 쓰는 게 좋긴 한데 C 있나요? 없죠. 없으면 냅두고. 질량 얼마야? 2kg. 단위 확인하시고 5도씨 높아졌다. 5만큼 높아졌어요.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알지 금방. C는 0.5 되는 거예요. 0.5 kcal per kg 도씨. 알겠어요? Q는 시멘트 이거 공식을 꼭 활용하시고. 근데 요런 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건 400g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는 kg이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자꾸 틀릴 수 있어요. 0.4kg으로 빨리 고쳐야 돼. 그 다음에 Q는 시멘트. Q가 0.8을 가했대. 0.8. C는 모르겠고 냅두시고요. M은 0.4래. 온도가 10도씨 높아졌대. 그러면은 얘가 C가 0.2면 되는 거죠. 0.2. 맞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금방 보입니다. C는 0.2 kcal per kg 도씨.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도 다 이 Q는 시멘트 이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다 풀면 금방 풀립니다. 3번부터 6번까지 해보시고. 자, 봐봐요. 이제 또 이것도 비열 구하는 거죠? 비열 구하는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비열 구할 때 Q는 시멘트 써놓고 20도씨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대? 이렇게 3도씨 올라간 거죠? 이것도 이제 킬로칼로리니까 이거는 0.2kg으로 고쳐야 됩니다. Q 열량을 0.06을 줬더니 비열은 모르겠고 질량 0.2kg이었고 온도 변화가 3도씨가 올라간 거예요. 요거는 0.6이니까 C가 0.1이겠죠? 써놓으면 금방 풀어요. 0.1kcal per kg 도씨. 4번. 이것도 Q는 시멘트 쓰는 건데, 이제 Q를 모르는 거야. 열량을 모르는 거야, 열량. 열량은 비열이 1이고, 질량 1이고요. 온도 변화 10이니까 10kcal. 단위가 10kcal가 답이 되는 거죠. 이게 공식이 좀 어색해서 그런 거지, 이제 익숙해지면 사실은 틀릴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Q는 시멘트.
근데 이게 질량이 100이잖아. 이건 킬로그램인데. 이걸 0.1로 붙여놔야 돼. 20도씩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열량 구하는 거 이것도. 0.11 곱하기 0.1 곱하기 2 곱하기 0.11이니까 0.22 킬로칼로리. 자, 이것도 열량 구하는 거네요. Q는 시멘트인데 비열이 0.4. 온도는 잘 봐. 15도씨였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30도씨까지. 그러니까 15도만큼 올라가는 거죠? 질량은 0.3.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0.12 곱하기 15. 그런데 1.8kcal가 나오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질량 구할 때도 식은 다 똑같아요. 식은 질량 구하는 거 7번 해볼게요. Q는 시멘트, Q가 3, C가 0.2, 질량 모르면 N. 온도 변화는 얼마예요? 60도씨 높아졌다. 60. Q는 시멘트 쓴 거 지금. 그러면 이제 12니까 M은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얘가 10이네. M은 4분의 1kg이네. 그쵸? 아, 4분의 3kg이네. 네, 아닌가요? 아, 4분의 1 맞네. 요게 12, 요게 10이잖아요. 그쵸? 네,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kg이고, 네, 4분의 1kg에 0.25kg 쓰면 되죠. 됐나요? 네, 8번부터 12번까지 또 해보세요. 잘 모르겠죠? Q는 시멘트. 온도가 21였는데 25도가 됐대. 5도 올라간 거고, 질량은 모르겠고, 비열은 1이고요, 1 kcal의 열을 가했대, 1. 그럼 M은 이제 0.2kg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람으로 물어봤네요. 아, 그람이면 이제 200g 써야 되는데. 200g. 자, 비열이 이렇고, 물의 비열은 안 가르쳐줘도 알아야 돼, 사실. 안 가르쳐줘도. 이거 안 써있어도 물의 비열이 1이다, 이건 알아셔야 돼요. Q는 시멘트인데, 100kcal가 가해졌습니다. 100. C는 1, M은 10, 온도 변화는 10도씨네, 그쵸? 쓰면 되죠. 10번에 비열이 0.2, Q는 시멘트, 온도 변화 물어보네요. Q가 이제 0.5에요, 0.5. 비열 0.2. 이거를 이제 100을 쓰면 틀린다라는 거. 0.1 써야 돼, 0.1. 온도 변화. 그러면은 0.02인가요? 네, 0.0이니까 25도씩 올라가면 되네. 25도씩 올라가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를 몇 도가 되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몇 도가 되냐, 이거는 몇 도씩 높아지냐. 이거는 일단은 변화량을 구해서 15에다 더해줘야죠. 그러니까 열량은 30이고요. 물의 비열 1이고요. 질량 1이야. 온도 변화는 30이잖아. 그럼 30을 답을 쓰면 안 돼. 왜냐하면 15도에서 30도만큼 올라간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몇 도가 되냐? 그럼 45도씨가 된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온도 변화량은 30도가 맞는데 몇 도가 되냐? 그러면 45도씨가 된다. 이렇게 써야죠.
자, 비열이 0.4고요. 액체 질량 700g인데 이런 거 빨리 0.7로 고치시고 이렇게 했더니 40도씨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해가지고 빼줘야 돼. 처음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변화량 계산하시고 일단 7은 0.4 곱하기 0.7 곱하기 델타 t야. 그러면은 7로 나누면 요거 1이고 요거 1이고요. 0.04는 100분의 4인데 그거를 역수치해서 곱하면 델타 t는 4분의 100이니까 25도씨가 증가해서 얘가 됐다 이 소리야.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온도는 15도씨 이렇게 계산해야죠. 맞죠? 막 구하고 그냥 막 대충 쓰고 막 이러면 안 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잘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중단은 기출을 19번까지 1번부터 19번까지 해봐 주시고 뭐 서술형도 상위로 있는 거죠? 없어요. 서술형 없어요? 네. 1번부터 19번까지만 풀겠습니다. 이거 좀 같이 할게요. 좀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네, 같이 풀겠습니다. 1번에 1kg, 1kg 넣고 2kcal 뭐 2도씩 올라가고 뭐 이랬네. 자, 물체의 온도 변화는 질량에는 반비례하는 거고요. 요걸로는 사실은 이 실험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답은 3번에 온도 변화는 열량에 비례한다. 이거 열량을 2배 해줬더니 온도가 2배 올라갔잖아. 그쵸?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50초 동안 물이 얻은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온도가 몇 도 올라갔죠? 30도씨 올라갔네요. 그럼 이것도 이제 Q는 시멘트로 푸는 거예요. Q는 시멘트, Q는 열량인데 C가 1이고요. M이 이제 물로 하는 거죠. 물. 물은 아니까 미지 액체는 몰라요. 비열을. 그래서 물의 그 비열이 1이고 0.2kg이고요. 이렇게 됐군요. 20도씨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네. 여기로 간 게 아니었네. 20도씨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야? 4kcal의 열량이 가해준 거예요. 일단 물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몇 킬로칼로리를 가해줬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다가 쓰는 거야. 그거를. 그런데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kcal를 줬을 거 아니야 얘한테. 근데 이 액체는 비열은 몰라요. 비열은 몰라. C라고 써. 그 다음에 질량은 0.2야. 온도 변화는 이제 50도가 올라갔죠? 50도씨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액체의 비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두 개 곱하면은 10이고 C는 0.4가 되겠네요. C는 0.4. 답은 4번 고르면 되고요. 이거를 비례식으로 해도 사실은 돼요. 비례식으로 해도 되는데 2번에서 구한 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질량이 100g은 두 금속이 있습니다. 근데 10도씨 높이는데 얘는 하나는 0.4, A는 0.4가 되고 얘는 0.1이 된대. 그럼 비열은 몇 배냐? 어렵네요. 근데 Q는 시멘트 공식을 활용하면 돼. Q는 시멘트고 물론 다 구해도 되는데 C는 뭐지? M 델타 T분의 Q죠? 근데 질량이 같은 거고 그쵸? 100g으로 온도 변화도 어떤 거야? 온도 변화도 같은 거지. 10도 올리기로 했잖아. 그럼 비열하고 이게 비율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열량이 비열하고 비율이 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된 거는 비열이 4대 1인 거예요. 그래서 4배가 돼요. 4배. 물론 비열을 구해도 되는데 요렇게 식을 정리하고 질량 똑같고 온도 변화 똑같으니까 Q랑 비례관계 있으니까 0.4 대 0.1이면은 4 대 1인 거거든요, 비열이. 그래서 4배가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커피 한 잔 만들 때 필요한 열량은, 자, 물입니다. 물의 비열은 1이고요. 열량 Q는 시멘트고 비열이 1이고 M은 0.2고요. 온도 변화가 얘가 75도씨죠? 그쵸? 이거 5분의 1이기 때문에 5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15kcal가 되겠네. 육 6번에 자, 요랬는데 나중에 30도씨가 된 거야. 자, 이것도 어려운데 수조는 15도 올라갔죠. 15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수조에 있는 물이 얻은 열량이 얼마냐면, 얻은 열량이 Q는 시멘트, C가 1이고요. M이 2고요. 온도 변화가 15도씨야. 얻은 열량과 잃은 열량이 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 잃은 열량이구나. 잘못네요. 수조물이, 얻은 열량 맞구나. 맞네. 수조물이 얻은 열량이랑 잃은 열량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열량을 얼마를 잃은 거냐면, 이렇게 30kcal 얘가 온도, 열 에너지 잃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써요. 30은 시멘트 C가 1이고, M은 모르겠고, 요거 60도씨죠, 60도씨? 그렇죠? 얘는 이제 0.5kg이었다라는 거죠. 어렵죠, 이거는.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을 같게 놓고 푸시는 겁니다. 7번. 둘 다 100g이고요.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합니다. 비열이 누가 더 작냐면 식용유가 작아요. 그쵸? 물보다. 그러면 온도 변화가 팍팍 일어나는 애가 식용유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요?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8번. 어떤 두 물질인데 같은 세기의 불꽃을 가열합니다. 가열 시간이 만약에 같다면 A와 B의 가한 열량도 같은 거고,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A가 B보다 큰 거고요. 근데 이런데 만약에 질량이 같다면 A가 B열이 작은 거예요. A가 B보다 B열 작다, 이거 맞고요. 근데 B열이 같다면 A가 질량이 작은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 돼 있네. A가 질량이 작은 겁니다. 3번이고. 자, 물, 콩기름 있는데 얘는 물은 20도씨 갈 동안에 얘는 38도씨 올라갔어요.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적은 거고, 70도씨까지 높일 때 콩기름에 더 많은 열량을 가야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콩기름은 팍팍 올라갑니다. 비열이 작아서. 그래서 열량은 조금만 가해줘도 되는 거고, 3분 동안 물과 콩기름에 얻은 열량은 같다. 이거는 같은데 온도가 다르지만 열 에너지는 똑같이 가해준 거야. 왜냐면 같은 가열 장치로 똑같이 3분을 가열한 거니까 온도가 다른 거지만 열량은 같은 거예요. 식을 때 물의 온도가 콩기름보다 더 빠르게 낮아진다. 아닙니다. 비열이 작은 애가 빠르게 가열되고 빠르게 낮아지는 거야. 2번이고. 비열에 의한 현상, 얘가 아닌 거. 낮에 모래가, 이거 비열 맞고,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계란 익힌다. 이거는 비열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열 전도야, 전도. 3번이고요. 빨리 해야겠다. 11번에
옳지 않은 거 3번에 자, 육지의 비열이 바다보다 큰 거 아닙니다. 육지 비열 작고요. 모래 비열 더 크고. 자, 팽창하는 까닭은 5번에 입자 사이 거리 멀어지기 때문에 입자 운동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 멀어지기 때문에. 13번에 열팽창에 대한 설명. 열팽창하는 정도는 물질마다 다르고요. 부피가 달라져도 물체에 이르는 입자 수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냥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 거야. 1,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팽창하는 정도가 납이 더 크대. 그럼 이거는 가열하는지 냉각하는지 봐야 돼. 열을 가하거나 냉각하였다네. 가열하면은 팽창하는 정도가 작은 쪽으로, 그러니까 구리 쪽으로 휘는 거예요. 가열하면. 팽창하는 정도가 작은 쪽으로. 근데 냉각할 때는 팽창하는 정도가 큰 쪽으로 휘는 거예요. C 쪽으로. 2번 답이고요. 2번이 답이고. 바이메탈이 이런 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얘가 가열기가 안 돌아가.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붙으면은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돌아가. 그러면 얘가 다시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온도 조절 장치에 바이메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16번에 자, 에펠탑 높이가 겨울에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름에 높아집니다. 아, 겨울보다 높아진다. 맞네. 미안해. 여름철이니까 1번이네요. 전기줄 팽팽해지는 거는 겨울철입니다. 17번도 재밌는데 이게 여름철에 재밌는 거 아니네. 여름철에 기름을 많이 채우면은 팽창해서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번. 18번에 액체 종류에 따라 팽창하는 정도가 다른 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죠, 지금. 벤젠이 제일 많이 팽창하네요. 3번이 답이고. 팽창하는 정도가 가장 큰 거는 지금 벤젠이네요. 3번이 답이고, 그렇죠? 좋습니다. 나머지 서술형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할게요.